그 외에 요즘 날도 좋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술이라도 좀 한잔 하러 나가려고 치면, 예전에는 고깃집엔 소주, 치킨집엔 맥주, 이게 국룰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쯤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자카야, 그러니까 소위 일본식 선술집에서 하이볼이라고 하는 게 슬슬 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고깃집이고 치킨집이고 어디서든 하이볼을 보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이볼이라는 술이 대체 어떤 술인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근데 좀 영상 계획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2부작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하이볼 TMI라는 컨셉으로 하이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놓고 썰풀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구독자 500명 넘은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후기 영상까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하이볼이 이제 어느새 한국의 술문화, 술상 위에 올라오는 메인 술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하이볼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맥주보다 도수는 살짝 높지만 소주보다는 도수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중간을 노리기 좋은 거죠. 맛도 무겁지 않고 깔끔하다. 그런 부분에서 소주처럼 알코올 느낌은 있는데 맥주처럼 청량하다는 점에서 또 이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음식이랑 페어링을 해도 어디에 갖다 붙여도 깔끔하게 마시기 좋은 바디감에 인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이볼이라는 이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제일 자주 나오는 설이 19세기 미국 철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전이 안 되니까 그 역에서 달려오는 기차한테 이 역에서 멈추지 말고 그냥 쭉 지나가도 돼요 라는 신호로 기둥에 공 모양의 장치를 위로 올렸대요. 그러면 그거를 하이볼 신호라고 해서 이거를 딱 보면은 기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열려 있다, 탄탄대로다, 쭉쭉 나가라, 이런 뜻으로 쓰였고, 그런 느낌이 또 술 한잔 마시고 오늘 기분 좋은 날 스타트, 약간 그런 이미지랑 잘 맞아 떨어져서 유래했다, 이런 썰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19세기 후반쯤에 영국의 골프클럽 바에서 긴 잔에 위스키를 붓고 거기다가 물이나 탄산수를 타서 마셨는데, 그거를 높은 그릇, 그러니까 보울이죠. 보울인데 하이한 보울에다 담아 마셨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하이볼이라고 불렀다는 썰도 있고요. 비슷한 썰도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보울이란 말이 옛날에 바텐더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 잔이라는 은어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볼은 긴 잔에 담긴 그냥 한 잔, 이런 느낌인 거죠. 하이볼 줘 하면은 긴 잔에 칵테일 하나 해가지고 대충 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바에서 유래한 썰은 또 꽤 그럴듯한 게, 실제로 1890년대의 칵테일 책에도 하이볼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신빙성이 있죠. 근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썰을 제일 좋아해요. 하이볼은 기본적으로 탄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탄산이 막 올라가는 거를 저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기포들이 잔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신다 해서 하이볼이다. 샴페인도 탄산 올라가는 거 구경하려고 긴 잔 쓰잖아요. 어쨌든 되게 감성이잖아요. 술 한잔 마시면서 알코올 채우고 감성 채우고 개꿀, 그죠? 어쨌든 뭐가 맞든 간에 하이볼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 안에는 뭔가 좀 가볍고 기분 좋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술이다,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토리 가쿠빈의 플레인 탄산수 탄 것이 하이볼이지 나머지는 다 2단 아닙니까? 위스키에 탄산수 섞은 것만 하이볼 아닌가요? 하이볼은 믹솔로지, 그러니까 칵테일 분류로 보면 얼음을 넣어서 서빙하는 롱드링크 타입의 칵테일에 속해요. 술에 탄산수를 섞는 형태의 칵테일인 건데, 사실 꼭 위스키만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진, 럼, 보드카, 심지어 리큐르나 담금주 이런 거 어떤 거든 사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하이볼이라고 하는 거는 위스키 하이볼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특히 일본에서, 그게 특히 산토리에서, 얘는 아니고 1950년대쯤부터
위스키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하이볼을 대중화를 시키면서 그 위스키에 플레인 탄산수를 타서 마시는, 맥주를 대체하는 그런 일본식 하이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막상 일본에 가시면 소주에다가 시럽 넣고 탄산수 타서 나오는 소주 하이볼, 추하이라든지, 아니 심지어 위스키도 탄산수도 아니고 소주에 우롱차를 타서 나오는 우롱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볼에는 대부분 많이들 타 마시는 레시피야 있겠지만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레시피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원하게 마시는 술이다 하면 역시 맥주랑 양대의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300ml, 500ml 이렇게 잔에 가득 채워서 마시지만 하이볼은 보시다시피 얼음이 있는 채로 서빙이 되는 칵테일이다 보니까 맥주보다는 액체량 자체는 좀 적은 편이에요. 어쩔 수 없죠. 같은 사이즈의 컵이라고 해도 얼음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는 거 기준으로 위스키 30ml에 탄산수나 진저에일 120ml 뭐 이 정도 채워서 나가고, 거기에 뭐 얼음이 녹는 걸 감안을 해도 한 200ml 내외입니다. 뭐 물론 가게에 따라서 위스키를 45ml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에도 비율상 300ml 내외다 보니까 마시는 부피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수가 4, 5도 수준인 맥주랑은 다르게 위스키와 탄산수의 비율을 1대4로 맞춘 하이볼의 경우에는 얼음이 안 녹았다고 쳤을 때가 8도, 녹으면 6, 7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 위스키량을 줄이면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늘리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술이에요. 게다가 이게 어차피 희석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가지 시럽이나 이런 걸로 취향대로 또 맞춰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맥주는 기존에 완성된 걸 먹어야 되지만 하이볼은 자기의 취향 같은 걸 맞춰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차이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양이 적어도 오히려 알코올이 충분하다? 나 맥주 먹으면 배불러, 맥주 마셔서 배부르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하이볼은 최고의 대안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가볍게 하이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오늘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이볼을 만들어 보고 뭐 이거를 왜 이런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요런 것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셔보면서 조합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오늘 제가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대단한 건 아니고 저랑 친한 탱이 하우스라는 곳에서, 여기가 집에서 홈텐딩 하는데 쓰기 좋은 제품을 수입하시는 업체인데요. 거기서 신상 테이스팅 글라스가 나와가지고 내돈내산 잔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신청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우선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하이볼과 관련된 아무 댓글 달아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응모 게시글을 하나 써둘 테니까 그 글에 리플로 응모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이게 유튜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그램 DM으로 해가지고 딱 10분 추첨해가지고 테이스팅 글라스를 2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댓글 내용 보고 이분 감동이야 하는 분 있으면 제가 탱이하우스에서 레드삭이라고 전동지거를 팔아요. 그게 되게 뭐 이런 거 하이볼 만들고 이럴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그걸 쓸 건데, 어쨌든 그거를 한 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여기까지.